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추석이 금방 지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단촐히 자유로운 혼자인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편안하고 좋은 휴식을 갖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 자작나무 숲이 책을 듣는다는 것이 휴식의 일부였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쉬고 싶을 때 이곳을 찾아오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성격이 소심하면 손해를 볼 일이 많아요.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유, 괜찮아. 저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해도 별로 내색도 안 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표현을 못해요. 내성적인 성격이고 도저히 말로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러한 당신이라면 오늘의 책이 무척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 소심해도 괜찮아, 지은이 가와카미 데스야, 옮기니 최서희, 펴낸 곳은 영진닷컴입니다. 소심해서 말로 우물쭈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는 건데요. 말하자면 전화하지 말고 카톡이라던가 메모라던가 이메일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확실히 똑똑하게 또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겁니다. 책이 짧고 재미있고 유용합니다. 여기에는 나소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해서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소심씨예요. 타인들이 불편해할까봐 업무상 요청, 부탁 이런 거 망설이고 우물쭈물 말로 설득력 있게 주장 못하는 캐릭터인 거죠. 이거 혹시 나 아니야? 하는 분들 계시죠? 자, 이 책에는 나소심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46가지의 꿀팁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본인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서문.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얕잡아 보인다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데에도 아무 말 못했던 순간들이 있죠. 이 책은 그럴 때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문장의 힘으로 예스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하다고? 네, 물론입니다. 말에는 입말과 글말이 있는데 일말은 말하는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을 할 때 우물쭈물한다면 설득력이 없어져 버리죠. 반면에 글말은 익명인 상태에서 사용할 때도 많고 아이디를 사용해도 어지간한 유명인이 아닌 이상해야 글쓴이의 성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문장만으로 판단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책을 집은 독자님들은 말이 아니라 글이어도 강압적인 말투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책은 억지로 주장을 밀어붙이지도 않고 상대를 속이거나 조종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소심한 사람에게 딱 맞는 기술이죠. 이솝우화, 북풍과 태양에서 나를 덥게 만들어 겉옷을 벗게 만든 태양의 작전처럼 안고 계신 다양한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기술들은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
인지신경학과 등 행동과학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유명하고 임팩트 강한 실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넣고자 노력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기술들을 자유로이 활용하는 당신의 모습을. 억지 주장을 펼치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상대방이 알아서 선택하는 모습을. 유연함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힘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써야 하나 고통스럽기만 했던 문장을 쓰는 행위가 즐거워질 뿐더러 최대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 기술들을 업무나 일상생활에 적용해 자신만만한 고양이에게 소심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번거로운 일을 부탁해야 해요. 포스트잇 효과. 번거로운 부탁을 해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기분 좋게 수락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분 나쁘지 않게 부탁을 하고 싶은 나소심씨를 위한 문장 기술. 포스트잇으로 감사를 전하자.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OK를 얻을 수 있다. 작은 수고가 커다란 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미국 샘 휴스턴 주립대학의 랜디 가러 교수는 무언가를 부탁할 때 포스트잇에 손글씨로 감사의 메시지를 쓰기만 해도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실험은 학내 교수들에게 지루하고 번잡한 설문조사를 다음 3가지 패턴으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패턴 1. 의뢰문과 설문조사 용지만으로 부탁한다. 패턴 2. 의뢰문 오른쪽 위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문조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손글씨로 써서 의뢰한다. 패턴 3. 의뢰문과 설문조사 용지에 이와 동일한 문장을 손글씨로 쓴 포스트잇을 붙인 뒤 의뢰한다. 회수율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결과는 1. 36%가 설문조사를 제출. 2. 48%가 설문조사를 제출. 3. 76%가 설문조사를 제출. 포스트잇에 손글씨로 부탁이나 감사의 메시지를 쓰기만 해도 무려 2배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의뢰문에 손글씨로 같은 문장을 써도 회수율이 약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포스트잇을 붙였다는 것만으로 2배 이상의 회수율이라니. 포스트잇의 효과가 무섭습니다. 패턴 3에서는 회수율이 높을 뿐 아니라 더 빠르고 자세하고 정중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이유로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1. 포스트잇이 눈에 띄었다는 점. 그리고 2. 포스트잇이 개인적인 메시지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교수들은 자신이 특별한 의뢰를 받았다라는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써서 붙이는 일은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는 쪽은 보내는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느껴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나소심씨,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나소심씨에게는 이 기술이 딱 알맞습니다. 귀찮을 수 있는 일을 부탁할 때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배려나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전자메일이라면 추신에 적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세요.
규칙을 어겨도 싫은 소리는 못해요. 긍정적 피드백 효과.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도 싫은 소리는 하지 못해 곤란합니다. 주의 포스터를 붙여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도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나소심 씨를 위한 문장 기술. 참 잘했어요. 긍정적 피드백을 사용하면 규칙을 잘 지킨다. 요 몇 년, 일본에는 바이트 테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처의 상품으로 악질적인 장난을 치는 행위를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SNS에서 그 기업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점포에서 종업원이 제대로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직원의 손세정률 저하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연구는 미국 뉴욕주 노스쇼어 대학병원의 직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하게 하고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것입니다. 돈나 아멜리노 박사 연구진의 이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시행되었습니다. ICU에는 방마다 세면대가 있고 젤 형태의 소독제와 손 세정을 잊지 마세요 라는 주의사항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수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세면대 가까이에 총 21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험이 시작됩니다. 이를 20명의 감시원이 24시간 동안 모니터로 지켜봅니다. 감시 카메라를 숨겨둔 건 아니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들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친 조사로 손 세정률은 10% 미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 직원들의 행동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마다 전광판을 설치해 현재 손 세정 준수율을 표시해 가시화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직원이 손을 씻을 때마다 그 수치가 올라가며 손을 씻은 사람에게는 참 잘했어요 등의 호의적인 문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 4개월의 조사 기간 동안 손 세정률은 81.6%로 올랐고 그 후 약 1년 반 동안 87.9%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손 세정률이 이렇게까지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각자 취한 올바른 행동이 그 자리에서 가시화되며 그 즉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이 병원에서는 손 세정이 습관화되어 이후로도 높은 준수율을 유지했습니다. 나소심 씨,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싫은 말 못하는 나소심 씨에게는 싫은 말 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이 최고이겠죠? 모두가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주의사항만 고지하는 포스터는 별다른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대단해요, 잘했어요, 역시네요 라는 긍정적인 문자를 눈에 띄게 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린이나 학생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싶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니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내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각 역설 효과. 잊으면 안 되는 내용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뭐라고 말하진 못하지만 잊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잊히지 않게 만드는 나소심 씨를 위한 문장 기술. 잊어버리세요.
망각 역설 효과로 잊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잊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전할 때 잊지 마세요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잊어도 됩니다 라고 목적과 반대하는 의미로 인식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뉴욕 데이먼 대학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신바로의 연구진이 기억에 관한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신바로 연구진은 대학생들에게 60개의 단어를 외우게 하고 학생 절반에게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잊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해 편안한 태도로 임하게 했습니다. 어느 그룹의 학생이 높은 성적을 얻었을까요? 결과는 잊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을 들은 그룹이 4% 이상 성적이 높았습니다. 즉, 정말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미비한 것 같나요?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의 에드워드 박사 연구진은 가상의 강도살인 재판 기록을 대학생에게 읽게 하고 만약 당신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실험을 했습니다. 범행이 잔혹해서 감정적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약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읽게 하고 남은 학생에게는 문장의 감정적인 부분은 무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시하도록 강조한 후자의 그룹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 그룹보다 큰 폭으로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즉, 감정적인 부분은 무시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두 가지 연구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잊으세요, 무시하세요, 잡담인데요 등의 말을 서두에 사용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이 망각 역설 효과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신기하죠? 학창시절 수업 내용보다도 선생님의 잡담이 기억에 남지 않나요? 나소심 씨, 이렇게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잊지 마세요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 망각의 역설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말 기억했으면 싶은 내용이라면 문장의 서두에 아래의 문구를 넣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매번 잊지 마라, 중요하다라는 문장만 써왔으니 상대방은 오히려 잊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술도 중요한 건 아니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애매한 피드백 효과. 딱 잘라 말하는 게 좋겠지만 어떤 일이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쉽사리 이게 좋아 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나소심 씨를 위한 문장 기술. 애매한 피드백. 애매한 피드백으로 딱 잘라 말하지 않아도 신용을 얻는다. 투자를 받는 경우를 상상해 볼까요?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만만하게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뉴저지 대학의 에린 브레치 박사의 연구진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브레처 박사 연구진은 운동화 광고 예산을 투자하는 회의에서 문장 표현에 따라 투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광고 예산을 더 투입합시다 라고 단언한 것보다 광고는 효과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어서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가 투자액이 많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당신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단정하기보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편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다음의 연구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카마카 준교수 연구진은 가상의 레스토랑에 관한 두 종류의 리뷰를 보여주고 각각 어떠한 인상을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1. 저녁을 먹었는데 이 가게는 최고라고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2. 한 번밖에 가보지 않아 확언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리뷰들이 유명한 요리 평론가가 쓴 것이라고 알렸을 때 리뷰 2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전문가는 반드시 자신만만한 문장만이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공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소심 씨,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든 것이죠. 딱 잘라 말하고 싶은 나소심 씨의 마음도 아주 잘 알지만 위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신이 없으면 사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하는 편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변이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 리뷰를 쓴 사람이 무명의 블로거라고 알렸을 때에는 오히려 줏대없는 문장이라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소심 씨가 이 문장의 기술을 사용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단점이 있는 물건은 팔 수 없어요. 단점 연계법. 좋은 상품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팔리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이 있는 상품은 팔지 못하는 나소심 씨를 위한 문장 기술. 단점을 세일즈 포인트로. 단점 연계법을 사용하면 단점이 세일즈 포인트로 바뀐다. 단점을 장점과 잘 연결할 수만 있다면 장점만 나열하는 것보다 더 큰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독일 빌레펠트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보노 교수 연구진은 어느 레스토랑에 관한 3가지 광고를 제작하여 소비자의 평가를 조사했습니다. 1. 편안한 분위기의 가게네요. 장점만 호소. 2. 가게는 편안한 분위기이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와 관계없는 단점을 거론한다. 3. 좁은 가게지만 그만큼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장점을 거론한다. 그 결과 가장 평가가 높았던 광고는 3회 단점을 장점과 연관지어 거론한 광고였습니다. 즉, 단점을 장점과 연관지어 어필하면 장점만 어필하는 것보다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이때의 요령은 누가 봐도 명백한 단점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된 메리트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문제. 1970년대 오래된 케첩 브랜드인 하인츠는 위기였습니다. 당시 하인츠 케첩은 유리병에 들어있어서 케첩이 잘 나오지 않는 단점이 명확했고 타사가 그 약점을 공략해서 하인츠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츠는 한 줄의 광고 문구로 멋지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그 광고 문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인츠 케첩은 맛이 진해서 병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광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참 훌륭하죠? 이 하인츠의 캠페인 슬로건도 최대의 약점을 장점과 연관 지음으로써 소비자에게 불편을 이해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소심 씨, 이렇게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인간이든 장단점이 있듯이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소심 씨는 단점을 숨기고서 물건은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실한 사람이죠. 분명 좋은 마음씨입니다. 영업하기는 매우 힘들 테지만요.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단점도 장점과 잘 연관지어 소개한다면 장점의 매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어요. 단점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타사 대비 성능은 좋지만 크기가 큰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회사 제품이 조금 큰 것은 고객님께 도움이 되는 기능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객에게 필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성능일 수 있잖아요. 판매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소심하고 낯을 가립니다. 서비스업에서 워낙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랬던 저 자신을 가려야만 했어서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자주 듣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니 저는 그냥 저의 직책에 맞게 변화를 시켰던 거죠.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저였던 겁니다. 그 업무로부터 벗어나니까 더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된다는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소심한 대로 낯을 가리는 대로 살아도 되어서 저는 요즘이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할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책에서 많은 점들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애쓰면서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을 이용해 봅시다. 문장을 만들어낼 때에는 굳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연습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정도껏 강약을 조절해서 글자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벌써 10월이라니. 한 해를 시작으로 벌써 여기에까지 와주신 나무님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도 이제 겨우 3달밖에 안 남았군요. 저는 그 코로나에 걸렸던 이후로 이 인후염이 자주 재발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감기를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걸려요. 전에 없던 증상이라 조금 난감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려야 되는 영상을 오늘 녹음하는 일도 생기니 재미있기도 합니다. 진짜 무슨 생방송 라디오 같잖아요. 오늘은 어떤 엔딩 음악 들려드릴까 보고 있어요. 나무님들 다시 곧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히 감기 걸리지 말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 미소에 난 취한 것 같아. 자꾸만 웃음이 나. 어린아이 장